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의 세계, 세계의 고기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11월 22일 삼겹살 바로 알기 1탄 돼지고기를 수출하여 삼겹살을 풍족하게 먹게 된 사연에 이어 제2탄 삼겹살은 싸구려 쓰레기 부위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삼겹살을 쓰레기 부위라고 폄하할까요? 어쨌든 삼겹살은 돼지를 기르는 입장에서는 효자 부위가 아닐까요? 그나마 그들이 오늘날 돼지를 기를 수 있는 것도 삼겹살의 덕분이 아닐까요? 우리의 음식 문화가 과연 소비자의 책임일까요? 왜 그들은 남탓만을 할까요? 그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먹는 삼겹살은 기름기를 쏙 뺀 삼겹살입니다. 그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와 또 우리나라가 어떤 부위를 수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2019년 우리나라가 국가별로 얼만큼 돼지고기를 수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 독일, 스페인, 캐나다, 칠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덴마크, 프랑스 그런 순으로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했습니다. 미국은 2위하고 엄청난 차이를 두면서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부위별로는 어떤 부위를 가장 수입을 많이 했는지 볼까요? 삼겹살, 앞다리 비슷합니다. 목심, 등심, 갈비, 뒷다리 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삼겹살이 다른 부위보다 월등히 삼겹살만 수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남는다라고 아우성인 앞다리 부위도 이렇게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앞다리살이 외국의 앞다리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뒷다리를 수입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장 돼지고기를 많이 수출한 미국은 어떤 부위를 얼마나 수출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은 앞다리를 11만 8천 톤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습니다. 목심 2만 3천 톤, 등심 7천 톤, 삼겹살은 앞다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차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에서 부위별로 돼지를 팔고 나서 그 가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여기는 앞다리 부위고 여기는 몸통 부위고 그리고 뒷다리 부위입니다. 그럼 가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위에 있는 컷아웃이라는 가격은 미국에서 지육의 가격을 말하는데 금요일 맨 마지막에 형성된 그 가격을 컷아웃이라고 하는데 파운드당 0.79 이 가격으로 0.8 US 달러 정도 이렇게 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다리 부위에 이 세 부위가 나오고 있는데 대략 가격이 0.7에서 한 1불 내외 이런 가격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육 가격에서 크게 가격의 진폭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다 골고루 잘 소비가 되고 있고 골고루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진폭이 크지 않습니다. 다음은 몸통 부위를 보겠습니다. 몸통 부위에 등심, 스페어립, 삼겹살 이 부위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등심이 굉장히 비쌀 것 같지만 등심도 역시 1불 내외입니다. 그리고 1불보다 낮은 부위도 있고요. 스페어립은 뼈가 붙어 있는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여기 특별히 비싼 부위는 등심에서 떼낸 백립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워낙 부족해가지고 유럽의 덴마크에서 아주 많은 양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싸고요. 요 바로 위에 있는 1.75로 나오는 거는 안심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어립은 뼈가 붙어 있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비싸고 그 중에서 이제 비싼 부위는 많이 옆에를 이렇게 트리밍을 해서 떼낸 고급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어쨌든
뼈가 붙어있는 스페어립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삼겹살은 어떨까요? 대부분 1불 이상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불 밑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없을 정도로 삼겹살이 비쌉니다. 그러면 뒷다리는 어떻습니까? 뒷다리도 거의 1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그 Formosa Ham to Blue라고 하는 부위는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돼지 뒷다리를 4개 부위로 분할을 해가지고 지방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우리말로는 0mm라고 하는데요. 0mm로 지방을 다 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격이 비싸고요. 그 밑에는 이 두 부위는 거의 지방이 없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는 보통 1불에서 조금 이렇게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듯이 미국에서는 삼겹살 가격이 상당히 다른 부위에 비해서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의 삼겹살 가격이 이렇게 비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삼겹살 가격이 높은가? 스페어립이라는 부위는 우리가 아는 뼈가 들어있는 통 삼겹에서 갈비 부분만을 포를 이렇게 뗀 부분입니다. 그게 미국에서 바베큐로 해서 날개 놓친 듯이 팔리는 부위입니다. 거기에다가 스페어립을 띄거나 나머지 부위는 베이컨으로 여러 종류의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피자든 햄버거든 거기에 베이컨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소비처가 있으므로 늘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삼겹살 가격이 그렇게 높은가? 소비가 많은 이유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삼겹살의 소비만 높은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이런 소위 불판이 있습니다. 이 불판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삼겹살을 같이 이렇게 먹다 보면 매우 신기해하는 불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럽의 사람들은 이 삼겹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을 그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바베큐식으로 하게 되면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불이 나고 소위 말하는 발암물질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불판이 있고 기름을 쭉 이렇게 빼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판과 이동식 가스버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디에 가든지 식당은 물론이고 산과 들에 가더라도 삼겹살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심지어 아무런 양념도 안 하고 그냥 구워서 소금만 찍어서 먹어도 되니까 삼겹살이 가장 먹기 편한 고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리고 또 다채로운 메뉴가 있습니다. 불고기, 볶음, 보쌈, 찌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지어는 김장을 할 때도 삼겹살을 수육으로 삶아가지고 다 먹게 되죠. 야채와 함께. 이렇게 보쌈과 같은 이런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습니다. 이런 메뉴는 누가 만드느냐? 대개 프랜차이즈, 식당, 체인 이런 데서 원래 있었던 아이디어에 조금씩 뭔가를 특별함을 추가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새로운 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삼겹살에 대해서는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뒷다리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전주 MBC에서 삼겹살을 매우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돈협회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업계에서 삼겹살만 너무 집중적으로 소비가 되니까 그 소비를 다른 부위로 소비를 옮기기 위해서 그런 방송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 자체에 공포감을 갖다 주게 되면 돼지고기 전반에 있어서 소비가 악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처음에는 한번 봤을 때는 삼겹살을 그냥 까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좀 검토를 해보니까 단순히 삼겹살을 까는 게 아니고 소비를 다른 부위로
특히 뒷다리로 하기 위해서 이 마련된 그런 방송이 아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뒷다리처럼 큰 부위가 잘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될 것은 생산, 사육을 줄이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에 구제역이 터져서 수출이 중단이 되었죠. 그럼 20년 동안에 과연 이 돼지를 기르는 데나 아니면 식당이든 아니면 어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삼겹살 말고 다른 부위를 그 소비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제가 보기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육두수가 사육두수를 줄여서 맞춰야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 뒷다리 부위를 가지고 국민의 입맛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삼겹살과 뒷다리는 서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부위입니다. 그러면 소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데 기껏해야 한다라는 게 탕수육. 탕수육도 굉장히 큰 중국 음식점, 고급 음식점에서 나오는 수준의 탕수육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어디 구멍가게 비슷한 탕수육 전문점에서 탕수육만 팔고 그거 배달 음식으로, 그러면 그거는 방법이 아주 잘못됐죠. 그리고 우리가 뒷다리를 많이 소비하도록 하려고 하면 일단 뒷다리 소비가 많은 나라의 메뉴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뉴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먹힐 수 있느냐, 그걸 연구를 해야지 됩니다. 제가 20여 년을 외국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국민 음식이라고 하는 음식들을 다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약간 적응하기가 어려웠지만 몇 번 반복해서 먹고 나서는 오히려 귀국을 해서도 그 음식이 생각나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외국의 음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외국에 출장을 가면은 꼭 한국 식당에 가자고 조르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미팅에서는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이디어를 죽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외국에서는 매우 비싼 뒷다리로 만든 비싼 음식인데 한국에서는 원료 가격이 싸니까 그 비싼 음식은 한국에 오면 아주 싸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 오히려 그 음식에 대해서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하몽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공항 면세점에다 쫙 걸어놓으면 스페인에서 사는 것보다 반값에 아니면 그 이하 가격으로 해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왔다가 하몽 한 덩어리 사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뒷다리를 있는 그런 제품, 그런 메뉴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뒷다리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될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식품이라는 것은 인류의 주요한 문화로 평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런 것을 쓰레기 같은 고기라고, 쓰레기를 가져다 먹는다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그 음식은 그 나라의 현실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지만 어떠한 선한 목적에서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은 표현의 자유에 걸맞는 저작물의 질과 진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전주 MBC와 같은 대형 미디어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방송을 송출해야 됩니다. 오늘은 과연 삼겹살이 쓰레기 부위인가, 그리고 아울러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뒷다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소비해서 돼지 기르는 분들의 걱정을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삼겹살에 대해서
알아보는 1탄, 2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강의를 보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